그러면 아큐페이즈 음질을 정의를 하면 어떤 음질일까요? 상당히 우선 고급지죠. 그렇죠. 고급스럽고 네. 소리는 R은 작은 것 같은데 해상도도 그냥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울림도 좋고. 그러니까요. 안에가 꽉 네. 들어차는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정말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성수 리뷰어님을 모시고 여기 있죠? 아큐페이즈 E800S 인티앰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박성수 리뷰어님께서 오셨는데요. 예. 우리 오래간만에 또 뵙죠?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저희 이제 향동시청실 첫 방문이신데 야, 오늘 처음 이제 청담동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와서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러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디자인만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마치 무슨 사무 공간처럼 보이는데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열심히 연구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쪽은 사운드인데 당연하죠. 사운드가 너무 잘 잡힌 것 같아서 처음부터. 예. 그래서 소리 좀 들어보셨는데 소리는 어떠세요? 뭐 제가 들어와서 한 3, 40분 정도 소리를 쭉 들어봤는데 본래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 만든 공간은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야, 이거 처음 만든 곳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이제 개선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한 6개월, 1년쯤 지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지금 여기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만족스럽다는 게 보통 이제 시청실을 만들면 공간 자체도 버닝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6개월, 1년 지나면 청담동 시청실도 제가 보기엔 소리 잡히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네, 같고 맞아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 세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스피커 놓여진 위치 잡는데 시청회 때마다 막 50번, 100번 미세 조정을 하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세팅을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스피커도 그냥 처음에 딱 놓여진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청실 사운드를 만들다 보면 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조네이터 이런 걸 갖고 막 여기저기 붙여보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튜닝 작업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현재로선 룸 3개가 있는데 룸 3개가 다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라서 그렇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리뷰도 진행하고 지난주엔 또 시청회도 진행했거든요. 오신 분들 반응 다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요즘 그렇습니다. 예, 굳이 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좀 더 얻는다면 근데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느낀 거는 소리가 상당히 이탈감이 좋아요. 그렇죠. 청담동 쪽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의 이제 특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방은 소리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 뭐 울림이 커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적당한 것 같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주 좋은 뭐 리스닝 룸을 하나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쭉 여러 번 이렇게 해오던 어떤 그런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걸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이제 기본 틀은 잡았지만 그 다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복층에 이제 커튼도 아이디어죠. 복층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기서 많이 울리더라고요. 복층도 그렇죠. 이제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잡을까 해서 막 두꺼운 스펀지도 한 10개 사다가 막 깔아보고 막 하다가 그냥 저길 커튼으로 막아볼까? 그래서 방역 커튼 이렇게 해서 딱 막아놓을까? 그냥 한 방에 해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리스닝룸을 만든 게 참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결과물을 얻지 않았나 그냥 자평하고 무엇보다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천장 높이. 층고 천장이 지금 한 아까 여쭤봤더니 4m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게 사실 그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완전 목욕탕 되는 그렇죠. 거고 제대로 하면은 진짜 최고의 사운드를 내는 그렇죠. 그런 홀이 되는 건데 참 위에도 적절하게 울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그 천장용 흡음재 비코스틱 제품이거든요. 네네. 저게 없었으면
진짜 고생했었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콘서트홀, 그 건축 음향을 하시는 분들도 콘서트를 지어놓고 저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게 없었으면 막 흡음재 막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좀 지저분하게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마침 또 딱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요걸 딱 6개로 해갖고 이제 천장 쪽을 흡음을 했는데 또 무조건 흡음을 하면 안 되니까. 흡음만 해서도 안 그죠? 되죠. 흡음하고 이제 양쪽 사이드 이렇게 약간 틈을 남겨놔서 천장 쪽에서 자연스러운 잔향, 앰비언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장 높이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자화자찬 같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뭐 제가 봐도 뭐 그 정도 뭐 자부심을 가지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이거 어디까지 더 좋아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기대에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기대에 그야말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우리가 리뷰해야 될 네. 물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아큐페이즈인데요. 아마 이 아큐페이즈라는 회사, 참 제가 1970년대 한 후반부터 오디오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보이던 이제 일본 브랜드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난 한 4, 5년, 5, 6년 사이에 벌어진 일 같은데 아큐페이즈는 이제 우리나라에 완전히 하이엔드 브랜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로서 정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착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수입사요. 네, 이 수입사. 퀄리티 캐스트에서 네. 수입을 하잖아요. 네, 네, 수입사의 가격 정책도 네, 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내수 가격하고 수출 가격하고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 곱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000엔짜리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이냐? 예전 가격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원은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동경 오디오쇼에서 직접 본 건데 네. 일본에서 파는 내수 가격이 우리나라 수입사에서 주는 수입 원가보다도 더 쌌던 그 현장도 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아서 네. 일본에선 저 가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 이랬었는데 지금 수입사 가격 정책이 아큐페이즈는 온라인에 있는 가격이 실제 판매 가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할인이 없어요. 아, 예. 아큐페이즈는 지금 딱 온라인에 있는 가격이 딱 500만 원, 400만 원 붙여놓고 네. 그냥 그 가격으로 파니까 합리적인 가격 네. 그리고 그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믿고 구매를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물론 음질이 좋아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 이제 정착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네, 거죠.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떤 가격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슬쩍 지나가셨습니다만 음질 또는 음향의 일관성. 네. 또 그 퀄리티의 일관성.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아큐페이즈라는 회사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음향 자기 자체의 어떤 뭐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걸 아주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뭐 잠깐 뭐 이 회사의 약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큐페이즈에서 아큐는 애큐리트 생각 정확하다. 그 페이즈는 뭐냐? 위상이거든요. 그걸 가장 정확한 위상을 찾아가려고 사운드를 갖다 다듬어가는 회사. 그걸 하나의 회사의 이름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네. 오디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만 골라라. 네. 저는 페이즈라고 봅니다. 뭐 그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뭐 녹음을 하는 쪽이나 재생을 하는 쪽이나 그렇죠. 뭐 처리를 하는 쪽이나 그거 모든 것의 기준이 위상이거든요. 그럼요.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요즘 네. 제가 한참 막 네. 열변을 터고 있는 룸 어쿠스틱 쪽이라든가 네. 이게 페이즈라는 게 정말 진짜 아큐페이즈라는 게 목표겠죠. 그럼요. 네? 아큐페이즈를 달성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네. 신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고. 근데 이 회사는 그러면서 그 정말 도달하지 못할 높은 경지를 네. 딱 타겟으로 해서 네. 가는 회사다. 이렇게 네. 이 이름을 해석을 네. 해야겠죠.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회사의 모토를 어떻게 정해놨냐면 기술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자.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역시 좀 그 연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순서가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아마 좀 저 전자제품 19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에
일본 전자제품을 보셨던 분들은 캐노드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이 캐노드가 사실상 모체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캐노드도 상당히 오래된 그런 회사인데 1970년대 초반에 그쪽에서 캐노드에서 일을 하던 엔지니어 중에 가스카 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캐노드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꿈을 꿨던 거죠. 이건 하나의 보급품.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백색가전 같은 유의 그런 오디오 제품을 만든다 한다면 난 좀 더 수준 높고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오디오를 추구하겠다 해서 그 캐노드의 기반을 두고 나와서 캐노드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 마란츠나 럭스만이나 이런 회사 쪽에서 뜻을 같이 하는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제 그 캔소닉이었습니다. 초창기 이름은. 캔소닉이었다가 이제 아큐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봤더니 에소테릭은 네. 티악에서 만드는 이제 독자적인 하이엔드 하이엔드 브랜드가 브랜드. 이제 에소테릭이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 브랜드 중에 하나 에어타이트요. 에어타이트 있죠. 에어타이트를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럭스만 출신의 네. 분이 독립을 해서 만든 회사로 네. 알고 있어요. 사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3대 회사라 해도 되죠. 하이엔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그 봐도 되죠. 아큐페이즈, 에소테릭, 그리고 에어타이트까지. 에어타이트. 약간 이제 결은 다르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아큐페이즈는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나 네. 지금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약간 고집스러운, 네. 그죠?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우직한, 네. 그죠? 아큐페이지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뭔가를 고쳐오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념이나 철학을 지키면서 아주 서서히 전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큐페이지나 에어타이트 같은 경우는 에어타이트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그나마 에소테릭은 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속도감이 있죠. 속도감이 있고 활발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전 늘 그 아큐페이즈, 에소테릭, 네. 에어타이트 이런 거 이제 리뷰할 기획에서 리뷰를 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고, 네. 왜 우리나라는 이런 브랜드가 아예 없을까? 네. 한 20년 전까지 태광이 에로이카 네, 이런 맞습니다. 브랜드로 명맥을 유지를 했었고, 네. 삼성이 이제 엠페러라고 네. 잠깐 시작하려다가 그냥 접었고, 네. 80년대 후반에 그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냥 거의 그냥 자작 수준의 이렇게 굉장히 네. 소규모의 앰프 제조사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오렌더라든가 네. 아니면은 하이파이 로즈라든가 네, 그렇죠. 어떤 소스 스트리머 쪽으로 해서 이제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큰 성장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이엔드 범주에 들어있는 브랜드는 한국에 그게 전무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좀 그렇게 썩 우리가 말하고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현행 라인업을만 봐도 이 아큐페이즈라는 회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회사인지 알 수 있는데요. 네. 스피커만 빼고는 다 만들죠. 그렇죠. 이제 파워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 앰프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티그레이티드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아큐페이즈 물건 중에서 그 디지털 소스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디지털 보이싱 이퀄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이 룸 튜닝 하는 이 기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디바이딩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그 DF75라고 하는, 그러니까 멀티 채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앰프 쪽에서 오디오 파일이 원하는 어떤 것도 다 사실은 다 수용을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의 어떤 레벨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오디오 파일을 위한 제품도 네. 만들어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사실 그 되겠죠. 오디오 환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환자가 뭐냐면 그 멀티 채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멀티임핑 하시는 분이 거의 진짜 이제 그거는 갔을 때 그건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디지털 보이싱 이퀄라이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선행 모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물건이 DG68인데 이 물건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소리가 많이 개성이 가고 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막상 들어가 보면 야,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이렇게 점잖어? 하는 젠틀한 소리를 내주는 아주 좀 재미있는 회사예요. 네. 네. 유피디, 우리 지금 몇 분째 거 있어?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5분을 찍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먼저 듣고 가죠. 갈까요? 밥 시거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셀버 블리 밴드라고. 너무 오래간만에 예, 듣는 예. 이름이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1980년 앨범 Against the Wind라는 아마 이거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40대 한 중반 넘어가시던 분은 모르는 분이 그렇죠. 없으실 거요. 저 이거 LP도 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때 옛날에 1980년대에 산 네. LP, 라이센스 LP. 예, 이게 원래 캐피털 레이블에서 나온 건데요. 네. 80년 앨범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꼭 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반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Seems like yesterday, but it was long ago. Jane was lovely, she was the queen of my night. There in the darkness with the radio playing low and the secrets that we shared, mountains that we moved, caught like a wildfire out of control. Till there was nothing left to burn and nothing left to prove. And I remember what she said to me, how she swore that it never would end. I remember how she held me oh so tight. Wish I didn't know now what I didn't know then. Against the wind, we were running against the wind. We were young and strong. We were running against the wind. The years rolled slowly past. I found myself alone, surrounded by strangers I thought were my friends. Found myself further and further from my home, and I guess I lost my way. There were so many roads. I was living to run and running to live. Never worried about pain or even how much. 지금 음악 들으셨는데 참 옛날 생각나시죠?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음악 가끔 듣는 음악입니다. 아, 그 그러시죠. 플레이리스트에 있고 네네.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골라오신 음악들을 듣고 네. 박승수 리뷰어님이 무슨 뭘 알고 이런 음악을 딱 골랐지? 왜냐면 네. 지금 이게 데이븐이라는 스피커거든요. 네네네. 덴마크. 네네. 레퍼런스 원이라고. 네네. 그 회사가 예전에는 막 그 약간 가구 같은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의 그런 네. 스피커들을 많이 네. 생산을 하던 브랜드인데 네. 기존 모델들을 다 단종시키고 음흠. 이게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새로 네. 나온 이제 레퍼런스 원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네네. 아마 데이븐 이 브랜드는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도 했지만 네. 이 브랜드에서 나온 가장 음흠. 오디오처럼 생긴 음흠. 스피커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스피커 음질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큐페이지를 듣고 왔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해오셨지? 그런 해안에 역시 박성서 리뷰어님은 좀 다르구나. 아니 뭐 전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앰프 얘기만 들어서 이게 아큐페이즈하고 잘 어울릴 만한 음악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전 찾아본 거예요. 지금 전 그래서 아까 저 음악 저도 쭉 듣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아큐페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큐페이즈 음질을 정의를 하면 어떤 음질일까요? 상당히 우선 고급지죠. 그렇죠. 고급스럽고 네. 그다음에 이 틀이 아주 단단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옅지도 않게 잘 잡혀있는 상하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당히 또 섬세하기도 합니다. 정교하면서도 섬세해요. 사실 정교하다는 말과 섬세하다는 말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사실 오디오 쪽에서 그렇게 양쪽을 다 양립을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따 가면서 아마 댐핑 팩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아큐페이즈는 어떤 것이냐면 색깔의 그라디에이션, 색채의 그라디에이션이 아주 섬세하면서도 치밀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다이나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치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큐페이지 생각하면서 저 아큐페이지의 어떤 장점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어떤 걸까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이 밥 시거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이 음악을 또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밥 시거의 보컬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컬만 많이 들었지만 여기 반주자들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머슬 숄스 리듬 섹션이라고 하는 그 세션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게인스트 더 윈드는 어떻게 녹음을 한 거냐면 스튜디오 라이브 개념으로 녹음을 한 거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제작 방식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소리가 아주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그 어떤 잔향도 좋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좀 인위적인 잔향이랄까요? 이런 것하고 좀 다르면서도 스윙감이 있고. 그게 저도 지금 들으면서 참 그런 부분이 참 잘 살아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이 공간감. 아주 적절한 그 공간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네, 제 소감은 그렇고요. 우리 한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큐페이지 음질에 대해서 저도 뭐 예전 리뷰나 시청회 때 이제 네,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아까 이제 다이나믹이 좋다. 네, 근데 솔직히 그냥 다른 브랜드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아큐페이지를 들으면서 와 진짜 다이나믹이 좋다는 느낌은 안 와요. 느끼기 쉽지 그렇죠.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맞습니다. 아큐페이지는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큐페이지란 이름이지만 이 브랜드는 전체적인 조화, 네, 아주 기가 막힌 조형물을 만드는 회사지 네, 맞아요. 어떤 하나하나의 특정 요소를 부각시켜서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정말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가 잘 맞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음의 골격이랄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아큐페이지 음질을 한 단어로 함축시켜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입자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정말 아주 고운 굉장히 묘한 입자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입자가 조금만 커지면 그건 그레이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칠어질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삼극 진공관이나 거의 입자감이 느껴지지 않는 맑은 소리도 있고 청아한 거. 그죠 청아하게. 근데 아큐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독일 사운드하고 비슷해요. 약간 입자감. 근데 독일 사운드하고 다른 점은 독일 사운드는 약간 실버 모노톤이면 네. 얘는 그거보다는 약간의 색감이 입혀진 것 같은데 구형 아큐페이지는 네. 약간 황색기가 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샴페인 골드. 약간 여기 그죠? 이제 얼굴하고 똑같죠. 예, 약간 그런 노란기가 좀 돌아갔고 한 20년 전 아큐페이지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요즘 아큐페이지는 그 황색기가 많이 빠지고 뉴트럴해지면서도 그 입자감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사운드는 약간 맑은 쪽으로 갔지만 다른 브랜드처럼 막 맑고 투명함을 내세우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약간은 색감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아큐페이지의 인티앰프만 한번 추려봤어요. 1973년, 74년에 이제 220이라는 모델이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아주 초창기 모델입니다. 그 숫자를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군요. 한 40종에서 한 50종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개선, 개량, 이걸 갖다 이렇게 꾸준히 진짜 해올 수 있었던가 하는 게,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 아큐페이지의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들을 살펴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파워 앰프 뭐 그쪽하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증폭 소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MOS-FET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어떤 왜곡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그리고 또 스피커에 대한 어떤 통제력 이걸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책들
그럼 회로 설계로 들어가면은 밸런스 입력이 나올 것 같고요. 밸런스도 회로 설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곡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고, 이제 증폭 소재로 들어갔을 적에는 뭐 지금 여기 있는 이 800S 같은 경우는 클래스 A 증폭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근데 아큐페이지는 클래스 A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 AB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큐페이지의 또 하나의 그건 브랜드 특징이라고 봐야 네. 되는데 아마 앰프 제조사가 모스펫하고 바이폴라를 네. 모델별로 각각 쓰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앰프 않죠. 제작자는 네. 그냥 모스펫 선호하는 사람, 네. 바이폴라 네. 선호하는 사람 이렇게 갖고 그 브랜드는 하나의 증폭 소자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네. 지금 아큐페이지 같은 경우는 A 클래스에서는 모스펫을 쓰고 네. 그 다음에 AB 클래스에서는 바이폴라를 쓰고 네. 그런 아주 재밌는. 예, 근데 재밌는 회사예요. 더 재밌는 거는 두 개를 들어보면요, 둘 다 아큐페이지 사운드예요. 네, 바로 그래서 그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 구조나 재료나 네. 기술이 중요하기보다는 누가 그 기술을 써서 만들었냐, 그 제작자의 튜닝 실력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 가보면요, 네. 어느 회사나 다 사운드 마스터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뭐냐면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물건을 설계를 해서 만들면 그 사람한테 다 가져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래서 사운드를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모스펫이나 바이폴라나 TR이나 이렇게 했을 때도 최대한 맞춰내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네. 아큐페이지는 그 두 가지 소자를 다 써갖고 네.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브랜드. 우선 저 E800부터 먼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내용은 같아요. E800이나 E800S는 거의 지금 스펙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출력으로 가보면 E800이 8ohm에서 50W예요. 그 다음에 그 4ohm에서는 100, 그 다음에 2ohm에서는 200W. 아주 선형으로 그대로 올라가죠. 네. 근데 E800S로 가면 여기 하나가 늘어나요. 예. 뭐냐면 1ohm 스펙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예. 이제 앰프 쪽에 이 스펙을 보고 이제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8옴, 4옴까지만 출력을 써놓고 네. 2옴을 안 쓰는 앰프도 많아요. 네, 많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앰프는 2옴까지 써놓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 이 앰프는 네. 2옴대 스피커를 붙여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나 그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거죠. 이제 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2옴을 안 적어놓은 앰프는 우리 앰프를 너무 전음률 스피커에 걸면 나는 몰라. 아, 나는 몰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00S가 1옴을 써놨다는 얘기는 네. 정말 이 인티 앰프는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전음률 스피커를 붙여도 앰프가 출력은 떨어지지만 앰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을 적어놓은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큐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파라메터 중에 하나가 댐핑 팩터가 있죠. 댐핑 팩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거 댐핑 팩터는 사실 1980, 90년대는 그 서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그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큐페이지는 댐핑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800이나 이 800S가 댐핑 팩터가 1000이에요. 1000.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숫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 앰프다 할 때 보통 하이엔드 앰프로 들어가는 기준에 들어가는 댐핑 팩터들은 보통 200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200이 지금 5배예요. 이 댐핑 팩터가 왜 중요하냐? 이건 그 저역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제동력이거든요.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을 이제 표시하는 단위인데 그 중에서도 저역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큐페이스가 이 댐핑 팩터 1000 이상을 갖다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스피커를 갖다 줘도 정말 정교하고 아주 다이나믹이 어떤 그라데이션을 극단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이걸 지금 자신 있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댐핑 팩터가 있으니까 아까 어게인스트 윈드 음악이 그렇게 나왔다. 예, 그러니까 댐핑 팩터가 높다고 해서 그 어떤 스피커에서 소리를 들을 때 아주 팽팽한 댐핑력을 느끼냐,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툭툭 던져지듯이 술술 나온다. 네.
자, 여기 저희 이제 또 두 번째 음악 한번 들어보죠. 두 번째 음악은 뭐죠? 네, 오늘 두 번째 음악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준비해왔는데요. 피아노 소나타 17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제 또는 별명으로 이제 템페스트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피아노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 피날레 악장을 들으시겠는데요. 연주는 안드라스 쉬프의 것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네, 부제가 이제 템페스트라는 곡 3악장이요. 네, 마지막. 안드레아 시프 연주인데 지금 이 사람이 친 피아노가 혹시 어느 건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 베젠도르프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피아노 음색이 베젠도르프 아닌가? 이제 생각이 잠깐 들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든 생각이 네, 아큐페이지가 네. 피아노 치면 약간 베젠도르프 소리구나. 그죠? 네, 맞네요. 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베젠도르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스타인웨이. 스타인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야마하가 있고 야마하도 많이 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세 개의 음색 중에서 제일 어두운 게 베젠도르프죠. 음색만 놓고 보면 제일 밝은 게 이제 야마하 쪽이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타인웨이는 베젠도르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맑은 그런 느낌이면 안 좋은 의미의 어두움이 아니라 네, 베젠도르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네. 묵직한 느낌. 이 곡도 절묘한 선곡이시네. 그러니까 너무 아큐페이지를 위한 음을 선곡을 해오셨냐.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 그 음악적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느낌. 정말 이 시청회를 위해서 청음한 음악이지만 예. 진짜 좋게 들었던 네.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칭찬만 해주시니까 제가 네. 몸둘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 녹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라이브 녹음이에요. 근데 음반사가 어디냐면 ECM입니다. ECM이면 혹시 재즈 재즈 나오는 그 그레이블이에요. 거기서 전곡 녹음을 했어요. 라이브는 어디냐면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톤할레 대강당이라고 네. 이 홀이 아주 재미있는 홀인데요. 소리가 아주 좋기로 소문난 홀이에요. 음. 우리가 머릿속에 이 소리를 한번 그려보면 마치 무슨 소리처럼 되냐면 약간 동굴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이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 ECM이라는 그 음반사, 이 만프레드 아이어라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언뜻 들으면은 완전 묵윤질 음향 같은 것을 소리를 갖다 아주 깔끔하게 끄집어내고 순수하게 뽑아내는데 절묘한 공간감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 음반을 들으시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뭐 목욕탕에서 녹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녹음입니다. 이런 녹음 실제로 포착을 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맑고 투명함과 두터운 질감을 상대적인 걸로 네. 본다면 네. 지금 분명히 이 레코딩과 네. 이 오디오 시스템은 굉장히 질감이 좋은. 네. 그 소리는 R은 작은 것 같은데 해상도도 그냥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울림도 좋고 그러니까요. 안에가 꽉 네. 들어차는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정말 뮤지컬리티, 음악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오디오를 왜 하겠어요? 네.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몇 번 들어봤던 음악이지만 이 음악이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네. 막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내 가슴으로 팍팍 꼽히는 네. 이런 느낌. 네. 정말 오래간만에 경험을 해보는 네. 그런 게 아니었나.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그냥 너무 좋았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떤 황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 하죠. 잠깐만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네, 물 2부 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